여름이 끝나갈 무렵 낡은 한옥의 작은 방에서 59살의 김순영 여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가 그녀의 야윈 몸을 겨우 덮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아직도 끈질기게 울어대고 있었지만 방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아온 그녀는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낡은 약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마시다 만보리차 잔이 놓여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감도는 풍경이었죠. 가족분들 계십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영 여사의 아들인 이준혁 씨가 초췌한 얼굴로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40살의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어머니의 병수발과 가정 문제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인 박선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37살의 선영 씨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심장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선영 씨가 준혁 씨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럴 수가.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고 여겨졌던 순영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군. 놀랍게도 순영 여사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그녀가 치밀하게 준비한 연극이었죠. 몇 주 전부터 순영 여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 씨의 시선, 아들 준혁 씨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미묘한 변화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척을 해서 진짜 얼굴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오랜 이웃이자 친자매처럼 지내온 김말자 여사와 함께 이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자 여사는 요양보호사로 위장해 모든 것을 기록할 예정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사흘 더 지낸 후 순영 여사는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용한 한옥마을에 자리한 그녀의 집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죠. 이제 이곳이 그녀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요양원보다는 익숙한 환경이 좋겠어요. 준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 요양보호사도 구해야겠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 여사의 방은 한옥의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창으로는 뒷마당의 감나무가 내려다 보였고 여름 끝자락의 무더위가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영 여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8살의 김말자 여사였어요. 그녀는 요양보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순영 여사와는 30년 넘게 함께해 온 절친한 이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김말자입니다. 말자 여사는 준혁 씨와 선영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어머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선영 씨가 말자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가요? 네. 20년간 치매 어르신들을 돌봐왔습니다. 말자 여사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실제로 그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치매 요양 교육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말자 여사는 순영 여사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영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준비됐지? 순영 여사는 눈을 감은 채로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실망, 배신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한옥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막이었어요. 곧 이 집안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예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적당한 근심이 어린 표정까지 모든 것이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9시 선영 씨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는 공간에서는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선영 씨가 방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 여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는 의식불명 상태의 순영 여사만이 있었어요. 선영 씨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가며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사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지겨워졌거든요. 순영 여사는 눈을 감은 채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예상하긴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침대 옆 작은 협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순영 여사가 아끼던 작은 자개함이 놓여 있었어요. 선영 씨는 그 자개함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함을 참 아끼셨죠? 선영 씨가 자개함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일부러 손에서 자개함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자개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안에 담겨있던 낡은 비녀와 놀이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선영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영 여사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자개함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었고 비녀는 그녀가 시집 올 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죠. 선영 씨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순영 여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들리시나요? 아마 안 들리실 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차갑고 달콤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순영 여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 집도 어머님의 작은 농지도 모든 게 이제 제 것이 될 거예요. 선영 씨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준혁 씨도 제 편이거든요. 어머님께서 깨어나시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표정을 바꿨어요. 문이 열리며 말자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말자 여사가 바닥에 흩어진 자개함 조각들을 보며 물었어요. 아, 자개함을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선영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끼시던 건데 정말 죄송해요. 말자 여사는 선영 씨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연기가 정말 훌륭하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말자 여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선영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말자 여사는 조용히 순영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다 들었지? 말자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영 여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선영 씨가 준혁 씨까지 자기 편이라고 한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내 아들도 그런 건가? 말자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자개함 조각들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순영이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는 여름 끝자락에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준혁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어요.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선영 씨는 준혁 씨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런 상태가 되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어머니 재산 문제도 그렇고. 2층에서는 순영 여사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진심도 확인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자 여사는 순영 여사의 침실에서 작은 녹음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영 씨가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영아, 내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겠어. 말자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하거든. 순영 여사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부터 말자 여사의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어요. 오전 10시 선영 씨는 평상시처럼 순영 여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말자 여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어머님,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계시네요. 선영 씨가 말했지만 그 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냉소적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영 씨가 침대 곁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님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놀라시겠지만 준혁 씨가 알려줬어요. 순영 여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금고에는 작은 통장과 몇몇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준혁 씨가 그것까지 알려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선영 씨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귀에 대고 말했어요. 어머님의 유언장도 이미 준비했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요. 이때 말자 여사가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였어요. 오후가 되자 선영 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순영 여사의 서랍장을 뒤져 오래된 통장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말자 여사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통장들이 여기 있었구나. 선영 씨가 혼잣말을 하며 작은 농지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제 이것만 수정하면.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혁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말자 여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상태는 어땠어? 준혁 씨가 물었어요.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준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농지 처분 문제 때문에 좀 바빠질 것 같아. 어머니가 이런 상태가 되시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아야 하거든. 당연하죠. 이제 오빠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해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준혁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무슨 절차요? 명의 변경 같은 거 말이야. 어머님이 의식불명 상태이시니까 법원을 통해서. 선영 씨가 준혁 씨의 말을 끊었어요. 그런 건 제가 알아볼게요. 아는 법무사가 있거든요. 순영 여사는 2층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말자 여사는 순영 여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들려주었어요. 선영이가 너의 서랍장을 뒤졌어.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지. 말자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준혁이도 미안하지만 내 편은 아닌 것 같아. 순영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 말자 여사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선영 씨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순영 여사의 방에 들어와 낡은 옷들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옷들 정말 예쁘네요. 선영 씨가 순영 여사의 한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보관해도 될까요?
그녀는 순영 여사의 장롱에서 한복을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영 여사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자 선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선영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영 여사를 바라봤어요. 순영 여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지켜보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아니야. 착각이었나 봐. 하지만 그날부터 선영 씨는 순영 여사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의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준혁 씨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님이 정말로 의식불명인 걸까요? 무슨 말이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손을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의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그런가요? 선영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대화를 들은 순영 여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선영 씨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좋아요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날 밤 늦게 선영 씨는 혼자서 순영 여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순영 여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자고 있는 건가요? 어머님. 선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순영 여사의 팔을 꼬집었어요. 순영 여사는 아픔을 참으며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의식이 없구나. 선영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순영 여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선영 씨의 계획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어요. 선영 씨가 순영 여사의 방에 들어와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수면제예요. 아주 강한 거죠. 선영 씨가 약병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다 투여하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순영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영 씨가 정말로 실행에 옮기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잠자는 중에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선영 씨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의사들도 자연사로 판단할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에서 준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어디 있어? 선영 씨는 재빨리 약병을 가방에 숨기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빠. 순영 여사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부부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연락이 왔어.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였어요. 어머니 재산 관련해서, 상속 관련해서. 선영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어요. 언제요? 다음 주 중에.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알겠어요. 그럼 오늘 밤에. 준혁 씨가 선영 씨의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네. 이 대화를 들은 순영 여사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죽음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말자 여사는 순영 여사에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순영아, 이제 정말 끝이야. 오늘 밤 선영이가 뭔가 시도할 것 같아. 말자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알아. 순영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럼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 밤에. 순영 여사의 눈에 결연한 빛이 번졌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